이게 이제 고통의 실황인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이거는 여기 한약은 지옥으로 몰고 간 거예요, 회사가. 억울하고 불쌍한 이 서민들의 무용시험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많이 뭐라 그래요. 모르니까 얼마나 사기치기가. 호구 한 명씩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지보다 더 모르는 바보 천치 한 명 더 모셔와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살뜰히 모은 돈이었는데 그 생각이 360을 머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자식이 죽은 거랑 똑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져요. 한순간에 이렇게 날 들어서 진짜 아찔해요, 아찔. 누구나 평범하고 안락한 노후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6남매를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고 있는 어머니. 모처럼 찾아온 딸에게 뭐라도 쥐어주고 싶습니다. 그만 뽑으셔. 날새 따듬으려면. 90살의 어머니는 위암 투병 중입니다. 어떤 때는 2시간도 못 자고 잠자는 약을 사다 먹고 별짓을 한약을 그냥 몇 잔을 저다 먹고 해도 그러네. 이 위 수술하고서도 그래요. 딸은 어머니에게 차마 꺼내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엄마 딸 돈 주고 나서 걱정 안스러워? 걱정스러워. 돈 어디다 썼나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안 주지. 2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엄마 돈까지 포함을 해서. 살아계시는 동안 좀 이렇게 맛있는 거 매월 얼마씩 드리고 싶고 또 그 식품이라도 사셔야지 좀 건강하지. 절대 자식들 해준 게 없다고 신세를 안 지시려고 그래요. 매월 한 10만 원이라도 보내줬으면 좋아서 그걸 한 거죠. 어머니의 쌈짓돈 2천여만 원까지 코인에 투자한 딸. 강의에서는 니네 10만 개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 그러니 10만 개를 모아라. 그리고 국내 상장하기 전에 지금 200원이니까 또 부자가 더 부자 되니 니들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억씩 사놓은 게 있거든요. 예. 지금 1억치 산 건데 지금 남은 돈이 21만 6,237원이에요. 적죠. 제가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보여요? 네, 여기 어딘가 또 있고 여기는 좀 낫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태돌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랬나요?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위에서부터? 네. 미영 씨는 전세 자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제가 지금 또 가족들 돈을 빌려서 좀 대출 내서 해주고 또 신용대출 그걸 카드론을 내고 해서 지금 그걸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삶의 지옥이었어요. 변제해달라고 날마다 쫓아와서 문 두드리고 문만 열면 사람이 와 있으니까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면서 이게 막 그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다. 이제 요런 게 이제 돈을 빌려준 가족은 등을 돌렸고 비톡촉에 외출조차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위암 재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미영 씨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음 주에 수술인데도 그 돈을 좀 옆에 두고 든든하게 옆에 두고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어요. 장경순 씨는 몇 달 전부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달이 갚아야 할 150여만 원의 이자 때문입니다.
평생 큰 고생 없이 살던 장 씨. 더 나은 노후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갖고 막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지면서 위기감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빛이 이제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진짜 지금 와서는 조금 위기감이 조금 오거든요. 빛 때문에 이제 어디 일할 것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했죠. 개인적으로 투자한 건 얼마예요? 한 코인 산 것까지 한 6, 7천. 완전히 지금은 한 1억이 지금 한 게 한 10원 정도 하려나? 5,500원까지 갔던 게. 예. 그래서 저희 5,500원까지 갔을 때도 10,000원, 10만 원 간다 했거든요. 달콤했던 노년의 꿈은 허망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갱신해온 가상자산. 디지털 세대라 불리는 2030 청년층이 투자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코인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 열풍에 휩싸인 건 청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나 경순 씨처럼 코인에 투자했다 큰 돈을 잃었다는 중장년층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P라는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경상도, 경기도, 1억 이상 세율을 받았다는 분들. 1억 이상. 1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체 28명 중 1억 원 이상을 손해본 65세 이상의 노년층만 10명.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코인에 관심이 생긴 걸까? 저희 집에 세입자로 이사 온 사람이 벤츠를 끌고 다니고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면 막 보여주고 그래서 무슨 돈으로 이렇게 가냐 했더니 그렇게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집은 정보력의 재산인 시대니까 나만 이렇게 뒤쳐나 이런 세상이 있었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600을 넣었어 처음에 한 번 잃어도 되는 수준에서 이 정도는 손해봐도 뭐 그런데 수업료라도 치고 했던데 당신 얼마 있어요? 5만 불. 5만 불. 남편은 내 밑으로 6천만 원. 세입자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한 권 씨. 전세금을 포함해 7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들 몰래 또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땀 흘려 벌어서 내 손에 들어온 것만 내 돈이다. 그렇게 알고 살았거든 평생을.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진짜 아찔해요. 퇴직 후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다는 71살의 신우식 씨. 코인 투자 후 10년 전 수술한 심장 질환이 재발해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약을 또 먹습니다. 저는 좀 심장 스탠트를 껴가지고요 5개 꼈어요. 그래가지고 발에 지간신경종하고 이 발에 이 걷기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건강교실을 와이프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바로 옆방에서 이 코인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강교실 원장이 한번 강의를 들어보라고 해서 들었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빠지게 된 거죠. 약 1억 원의 퇴직금을 투자한 코인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직접 확인시켜주는 신 씨. 근데 자산이 여기 있어요. 하나도 없고 지금 하나도 없어. 한장은. 청춘을 바쳐 모은 돈을 잃은 그는 복받치는 서름에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다는 최원영 씨. 집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때만 해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 이제 저러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아 이거 코인 그거 아니고서는 돈 벌 기회가 없어요. 집을 파는 돈을 사실은 가지고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따가 이제 거의 몽땅 날린 거나 마찬가지죠. 화가였던 그는 화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료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수입은 줄고 불편한 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동생이 집도 없이 어디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냥 와 살아라. 그래서 그 집도 그냥 살게 됐고 그냥 자식들한테도 미안스럽고. 집을 판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오던 그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다 피코인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2.0이고 그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 3.0이라는 거예요. 소달구지가 가는 길이 속도하고 로켓가 얻은 게 빠르냐 이거죠.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조차 서툰 그가 보여준 것은 투자한 피코인의 앱이었습니다. 웹 브라우저에 접속하면 피코인이 채굴된다는 것에 솔깃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 2만 달러, 2만 달러, 1만 달러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총 5만 달러네요. 5만 달러. 투자자가 몰리면서 피코인 시세가 치솟을 때 최 씨는 3번에 걸쳐 투자했습니다. 그때 5만 달러 1,200만 원씩 해야 일단 1,200만 원이 6천만 원이죠. 한국 돈으로는. 그 당시에.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지금 보시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시간만큼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 시간 채굴이 되고 있고 하루 자고 나면 몇 개. 하루에 뭐 7개, 7개 이렇게. 처음에는 피코인 앱에 접속하면 채굴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최 씨. 코인 시세가 뛰면서 앉아서 돈이 불어나는 재미에 매일 채굴량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버는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3월 달에는 뭐 하루에 막 800, 700, 아니 400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하지만 가격은 곧 급락했습니다. 1,600만 원, 8월 20일 600개. 팔겠다. 나는 좀 이걸 팔아야겠다. 지금 당장 생활할 돈이 없다. 그렇게 해도 기다리라고.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번 천금 한 번 못 만져보고 10원 하나 못 만져보고 계속 기다리기만 한 거죠. 계속 내일 모레 하면서. 무리한 투자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최 씨. 하지만 코인을 팔려고 했을 때는 앱의 접속조차 불가능했습니다. OPT 뜨는데 OPT 받은 적 있어요 여기서? 없어요. 지금 막혀 있어요. 대책이 없네 이건. OTP 어떻게 하라는 게 그래 이거. 로그인도 안 되고 이거. 로그인이 안 돼요. 그게 얘네들 하는 짓이 이상하게 그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거 한 번, 두 번에 할 수도 없잖아요. 자꾸 하게 되는다고. 10만 8천 개인가 그런데 액수로 하면 해봐야 2, 30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역대가 돈이 2, 30만 원밖에 안 되죠. 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길 기다려온 1년.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림을 그릴 땐 부족함을 몰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은 코인 투자를 시작하던 그때에 멈춰져 버렸습니다. 전부 먼지투성이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작업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요. 뭐 붓을 잡는 순간 이미 코인 생각 때문에 라는 코인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코인 열풍을 주도한 2030 청년 세대의 실태는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시사직격에서도 몇 차례 다룬 바 있었죠. 그런데 이번 취재를 통해 청년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코인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루는 데 익숙치 않은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이기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젊음을 바쳐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노후 자금이 코인 투자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사직격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해당 업체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만 하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이 뛰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코인에 투자하기 전까지 주식도 잘 몰랐고 코인에 대해선 더더욱 몰랐다는 사람들, 어쩌다 코인에 빠져든 것일까요? 코인 투자 후 평범했던 노년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 집 규모를 줄여 월세집으로 이사했다는 황은정 씨. 눈을 뜨자마자 투자한 피코인 시세부터 확인합니다. 3.31이라고. 거래량도 없고.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하면은 그때는 그때 시가로 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넘었거든요. 지금 사모님께는 뭐 돈도 아니지 몇십만 원 되겠지. 1,000만 원에서 시작했던 투자. 어느새 1억 원 가까이 코인에 묶였다고 합니다.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게 내 노후까지도 애들한테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서 계속 일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은 뭐 250만 원 이렇게 법니다. 그 돈 모아놓은 겁니다.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황 씨는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게 됐을까? 모든 것은 이곳 피코인 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평소 가깝게 지내온 지인의 권유로 센터를 찾았다는 황 씨. 센터에선 피코인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투자 열기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센터는 어디로 갔을까? 같은 건물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듣겠는데 그 3층에 코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무슨 강의가 있다 하더라고요. 교육을 항상 하시고 항상 교육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뭐 하는지는 모르셨죠. 무슨 가장된 거는 저희도 이제 들었어요. 지금 오늘 코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연령층은 그렇죠? 나이가 많으셨어요. 다 거의 한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있었는 아줌마도 있어요. 네. 언제 빠졌나요? 몰랐어요. 좀 빠진 지도 좀 처음 들었는데요. 알겠어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투자 후 2년, 황 씨는 오른다던 코인 가격이 왜 폭락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황 씨가 코인 투자를 결심하게 된 건 센터에서 만난 약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3월 달에 투자를 했는데 연말 되면은 돈 질 데가 없을 기라 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래갖고는 사람들 뭐 창원에 저기 아파트 짓는 데가 있거든요. 그 우리 저 아파트 저거 사서 사고 일 샀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지. 그리고 자기가 뭐 돈을 얼마 벌었는데 사위가 병원 짓는데 지금 병원 짓겠다 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들렁달라들은 우리도 잘못은 있지. 그래도 약사라는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전부 다 우리가 믿은 기지. 황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센터로 보냈습니다. 센터는 코인 투자가 낯선 노년층을 대신해 코인 구매를 해줬습니다. 센터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년층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와가지고 50명이면 30명, 40명씩 1인 모이가 있는데 소고기 쏘고 이래 보여서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소고기 한 먹기도 힘든데 약사락하는 사람이 확 쏘고 몇백만 원 쏴가 보고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 되기는 되는갑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지. 텐텐백이라는 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텐텐백. 센터 측에선 텐텐백이라는 SNS 대화방을 개설해 설명회에 온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차를 사고 집을 넓혔다는 등 투자 성공 사연이 각종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정말 가면 1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개가. 지금 3천 원이 코인이 10만 원이 될 거다 이거예요. 10만 원을 10만 개 모이면 100억이 된다 이거예요. 그 100억이라는 환상에 따진 거죠. 투자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는 피코인. 하지만 몇 달 안 돼 시세가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모르잖아요. 전화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팔려고 하면은 가격도 올라갈 거니까 좀 이따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그런 설명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빨리 팔면 안 되겠네. 조금 더 올라가면 팔자. 그래가지고 못 팔고 또 좀 쪼가게 된 거지. 피코인 센터는 전국 주요 도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센터를 직접 운영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구매 업무를 대행했던 센터. 그런데 센터 운영자들은 자신들도 출발은 투자자였다고 털어놨습니다. 평생 연금처럼 가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외국 2억 정도 더. 투자자였던 그들은 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센터까지 운영하게 됐을까? 이유는 바로 다단계였습니다. 회사가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플랫폼이다. 그럼 정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다단계 회사,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단계. 피코인 업체는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오는 다단계 마케팅으로 영업망을 확장했습니다. 투자자를 끌어온 사람에겐 적지 않은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 사람이 투자한 거에 8%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들어온 사람의 60-70%가 수당으로 풀린 거예요. 그 플랜을 짠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구조를 마케팅 구조에 더 치중한 거예요, 이 회사는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당은 4종류. 조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차등 지급됐습니다. 이게 중복 지급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받는 게 6천만 원 이상 받는 거죠. 당이 장선적으로 갈수록 수당액은 엄청 많죠, 지금. 투자액의 상당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수당은 조직의 윗단계로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 피코인 업체는 다단계 중간책인 각 지역 센터를 통해 여행권이나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세우며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6천만 원 넣은 거를 20일 만에 내가 원금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 수익이야. 눈에 보여. 불나방이가 모여들듯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코인 가격의 폭락과 함께 다단계 피라미드도 무너졌습니다. 상위 일부에 집중된 수당 배분 구조는 하부 투자자들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투자하는 등 수개월 내 3배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얽힌 피코인 투자 피해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생활을 전전해온 임석현 씨 역시 피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왼쪽에 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아마 그 간호사를 만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그때 코인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만큼 솔깃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코인 투자에 능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그를 병원 밖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커피숍이 여기 커피숍이었네요. 예.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간호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외부 사람들 출입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에 설명도 듣고 처음에 미팅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첫 가입을 입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병원과 가까운 커피숍에서 이어진 만남. 피코인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니까 제가 믿었죠. 이렇게. 코인 투자를 선뜻 결정한 임 씨에겐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임 씨 같은 암 환자들에겐 큰 효과가 있다는 새로 나온 면역 치료를 피코인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NK 세포로 해서 암 환자를 치료를 했다. 코인이 올라가면 그 금액도 결제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저도 낫고 싶으니까 거기다 한번 가서 의뢰를 하고 싶었죠. 그 치료를 받고 싶었죠. 제가 한번 몇 개를 한번 팔아봤어요. 약 한 5만 원 상당 정도 되는 그런 기억을 합니다만 확인한 겸해서 해보니까 그게 현금으로 입금이 되더란 말입니다. 입금이 되니까 이제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암 보험금으로 투자에 뛰어든 임 씨. 지인에게도 추천했습니다. 네, 제가 잘 될까서 제 주위의 지인들까지 하자 해가지고 5분을 권유해갖고 적게 한 분은 뭐 100만 원도 했지만 뭐 좀 1000만 원대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인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패키지를 구입한 그 금액에 약 한 10% 정도를 코인으로 해서 저한테 수당 개념에서 그걸 소개비를 주더라고요. 코인 가격이 치솟자 임 씨는 두 딸에게 2천여만 원을 빌려 코인을 더 사들였습니다. 암 환자는 내일을 예측을 못하니까 아빠로서 혹여라도 잘못되면 니들한테 도움이 되라 하려고 애들 명의로 시작을 했죠. 이 약은 제가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약들인데요. 다달이 4,500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그에게 투자금 4천여만 원은 목숨처럼 귀한 돈이었습니다. 코인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케이스는 모르시죠? 전혀 뭐 받았다까지는 사실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임 씨에게 피코인 정보를 알려줬다는 간호사는 이 코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간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KBS 시사 직객의 이철봉 PD라고 합니다. 환자와 간호사 사이일 때 소개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도와달라고, 이제 해달라고 했고. 예? 예. 그리고 저는 다른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저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 암병원에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듯이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화가 나죠.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기다리라고 그랬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만하세요. 통화 끊겠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투자자를 모집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당.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새로운 누군가를 끌어와야만 하는 구조. 전형적인 다단계 마케팅 방식입니다. 다단계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여러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는 영업 방식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취재한 이 코인 다단계의 경우
합법적인 다단계에서 허용한 후원 수당의 기준을 넘는 막대한 수당이 최상위에 있는 몇 명에게 쏠렸고 모집이 한계에 다다르고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부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코인이라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건 역시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코인 다단계 영업이 경찰에 고발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끼에 인색하지 마라. 마지막 한 톨까지 털어내라. 매년 은퇴자는 계속 생겨난다. 단톡방은 희망 고문의 장소이다. 업계에 떠돈다는 일명 다단계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의 조항처럼 제작진이 만난 노인들은 코인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누군가의 추천으로 코인에 더 투자했고 쉽게 다단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코인 다단계를 설계해서 수많은 노인들을 끌어들인 것일까요? 전국의 투자 정보가 모여든다는 서울의 테헤란로. 투자자들 역시 이곳 피코인 본사에서 투자 설명회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본사로 지목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저희 재테크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주식 사시는 거 교육해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운영해드리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다른 투자 전문 회사로 바뀐 뒤였습니다. 건물 안을 샅샅이 살펴봐도 피코인 본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하에 혹시 뭐 투자 설명회 같은 거 한 적 없으세요? 여기 가끔 자주 해요. 지금은 없어요? 오늘은 모르겠네. 여기 자주 하는데 뭐. 거기 사람들 몰라요. 여기 다단계가 많아가지고 20, 30명씩 있는 것 같아.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다 나이 많지 뭐. 수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영업하는 이곳에서 피코인사도 투자 대박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코인 가격, 회사 가치, 상장사 인수, 미국 가가지고 나스닥을 진짜 상장할 수 있는 코인회가 최고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런 시스템 만든 놈이 한국에서 상장사를 인수하는 최초입니다. 최초. 코인 한 사람 상장사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피코인 개발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다단계 업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피코인 업체는 다단계 마케팅으로 주로 노년층을 겨냥한 대면 상담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센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미팅하고 피코인 대표는 이미 다단계 업계에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박의 꿈은 모두 깨어진 지 오래. 친동생과 지인까지 끌어들였던 황 씨는 피코인 개발자와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나 고소하랍니다.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올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게 시작이 된 게. 그게 몇 명이에요? 그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0명이었는데 한 7, 80명 될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소문 듣고 들어오고. 고소인을 직접 모은 황 씨. 창원 한 동네에서만 60여 명이 모였고 투자 피해액은 7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법의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지만 우리로 인해서 또 힘든 사람이 많고 하니 언니가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서둘러서 이것들 진짜 받아내는 방법이 우리로서는 이제 불가항력이니까 일단 법적으로 한번 해보자.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황 씨는 피코인 대표를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먼 길을 나서봅니다. 피코인 부산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대표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다 끝있는데. 근데 어디 봐. 같이 돈을 벌자는 마음으로 지인들에게 피코인을 소개했던 황 씨. 이제는 손실액을 보상해달라는 성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굳게 잠겨있는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가지고 사무실 찾으러 왔는데 얘. 아니 그 없어진 건 아닌데 이사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갔을 수도 있을까 얘? 여기 사무실 있던 거 이사 갔는데 언제쯤 이사 갔습니까? 몇 달 됐는데. 몇 달 됐어 얘? 네. 자신을 믿고 고소에 동참해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황 씨는 꼭 피코인 업체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 얘 문자 왔다. 해운대에 있다고 문자 왔다. 해운대 만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또 다른 피해자의 도움으로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가 있다는 장소로 급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피코인의 사업 성장을 위해 투자자를 다단계로 모집하는 영업 전략을 설계했다는 대표 박 씨. 드디어 그를 만났습니다. 수차례 실랑이 끝에 마주 앉은 그들. 투자자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해왔다는 대표. 그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변호사나 이런 사람한테 쓸 돈, 그 돈을 우리 보고 줬으면 우리는 감사하다 하고 고소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장구석에 사는 할망구가 미친 짓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쳐다도 안 본 거라 얘. 저는 아직도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인 하나 잘 되려면 보통 4, 5년 기다려야 돼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소가 많아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면 누가 책임이야? 무슨 말이야? 잘 몰라서 무슨 때 누가 일을 해야 돼? 내가 소개한 사람한테 얘기 다 했어요, 정확하게. 아, 이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투자를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대박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꼬셔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협박하고, 투자라고, 권유하고, 집 팔아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빚 내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거 한 사람들이 문제 아니에요? 제가 10가지를 얘기하면요, 사람들한테. 네. 사람들은 집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집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한다고 그러죠. 코스닥에 코인이 있어요. 코스닥을 상장을 하니까. 지금 코인이 코스닥 낙사에 상장을 하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죠?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시장 원리잖아요. 근데 누가 사기냐? 모든 경찰서에서 그렇게 다 조사를 다 받았어요. 사기 아니래요. 단지 과대 광고한 거는 사기가 될 수도 있다. 과대 광고. 내가 과대 광고한 거 아니잖아요. 대표는 시종일관 당당했습니다. 황 씨는 허망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피코인 업체를 이미 1년 동안 수사해오고 있는 경찰. 수사 중이라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위법한 다단계 방문 판매,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사기 혐의를 적용, 피코인 업체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해줬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런 코인이나 다단계 수법의 특징은 다만 일부를 돌려줍니다. 이게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돌려주는 케이스를 가지고 사기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정말 내년에는 정말 뜨겁게 멋진 판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제공한 영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어 절망할 때 우리가 만났던 업체 대표 박 씨는 화려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피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었던 지난해 12월 박 씨는 또 다른 S코인 다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S코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진출을 홍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홍보성 기사도 냈습니다. S코인은 어땠을까? 한 제조업체 현장에서 만난 60살의 김동민 씨. 아내와 함께 그날의 일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모텔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는 김 씨. P코인으로 큰 돈을 잃었습니다. P코인 업체는 일부 손실액을 S코인으로 보상하겠다며 부부를 또 유혹했다고 합니다.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다, 할 수가 없다, 돈이 없어 더 이상. 근데 이제 그 돈을 반환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안 됐으니까 그거 반환 받은 돈이니까 그걸 여기다 넣자 해가지고. 그렇게 김 씨는 코인을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S코인 역시 거래소에 상장한 지 얼마 못 가 뚝 떨어졌습니다. 손해액이 4억 5천 정도 되죠. 동생에게 땅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넣었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죠. 정말 너무 아득해서 그 애들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도망치고 싶어서 오늘 하루 잘 살아내자, 잘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매달 감당해야 할 이자만 1,000여만 원.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인 다단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가상 자산은 투자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 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아직 느슨하기만 한 가상 자산에 대한 법규와 통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은 특별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금융이냐 아니냐가 아직 말이 많잖아요. 어딜 보면 금융인 것 같으면서도 금융이나 금감원은 이거 금융 아니니까 우리 소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떤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 이게 가장 먼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코인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자가 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거의 그 때문에 모든 걸 접어버렸어요. 저도 그쪽을 진짜 먹고 살락하면은 노가다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또 문제를 또 해주고 있어서 이중 삼중 고통이라고. 코인 다단계, 위험한 도박이었을까? 내일을 위한 투자였을까? 코인 분쟁에 휩싸인 노년, 그 끝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떳떳하게 할개를 치고 다니고 지가 내한테 사기치나놓고 우리한테 윽박 지르고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 좀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피해자가 안 나타납니다. 조이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무려 5만 명의 투자금을 가로챈 당군 이래 최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조이팔 사건 이후 다단계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코인 열풍 이후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과 결합한 신종 다단계와 그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인 다단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은퇴자들이라는 겁니다. 고정 수입원이 없는 이들에겐 코인에 투자한 돈이 노후를 위한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사직격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임을 전제로 피해 규모를 알려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5명, 피해액은 132억 원이지만
계좌 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전체 피해자 수는 1만여 명, 피해 금액은 최대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하더라도 다단계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법적 규율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고전적인 범죄 수법인 다단계가 첨단 기술의 껍데기를 쓴 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최소한 이 범죄만큼은 신속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며 갈수록 진화하는 코인 다단계. 지금 누군가는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퇴직금을, 자녀 결혼 자금을, 전세금을 클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